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저희 주작단 일동은 진심으로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가 하면 이틀 전 12.3 내란의 배후이자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에게 1년 8개월의 결코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내란 척결은 요원한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겠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16 지방선거 주작단은 계속됩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우리 주작단 세 분 또 소개해야 되겠죠. 자, 먼저 명태균 등살에 몇 년째 시달리시는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엘레강스한 전문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계신 선거 전문가 강혜경 주작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 메인 이벤트죠? 네. 자, 메디치 미디어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왼쪽 주작단은 정구승 변호사님. 네, 완연한 방송인이 된 정구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못지않다 메디치 미디어와의 만남을 통해서 범야권을 아우르는 정치 아이돌을 꿈꾼다. 이 오른쪽 주작단원 강전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올곧게 흔들림 없이 오늘도 강전혜 단원의 민주당 입당을 추진 중인 부단장 정태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작 한마디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재판 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지요.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통일교 관련 혐의에서만 유죄가 나온 거지요.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향해서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또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라고 질타를 했지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 그리고 명태균으로부터 불법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 우인성 재판부가 김건희 씨는 명태균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라고 아예 그냥 이 판결문에 명시를 했더라고요. 특히 명태균은 이제 당장 우리 단장님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고 또 마침 주작단원 두 분이 또 모두 법조인들이신지라 이번 재판 결과와 더불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세 분 모두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장님 네. 심경이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제가 약간 멘탈이 아직까지 그러시죠? 운전하지가 못합니다. 네, 너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고 이게 분노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감정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 왜 사지가 떨린다는 거를 겪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왜? 이 다 나와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무죄지? 의문부터 들다가 판사가 하나하나 이제 읊어 내려가는 그 대목에서 제가 김건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네. 거를 똑같이 읽더라고요. 읽고 제가 답변한 거는 빠지고 변호사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 네. 판결문을 읽는 순간 예. 정말 이 판사가 뭐지? 정말 이게 정의로운 판사가 맞나? 질문한 내용이 계약서. 계약서 맞아. 그리고 청구서 그리고 이제 자료를 여러 사람한테 배포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명단을 재판장에서 그 변호인단이 보여줬어요. 화면을 띄워서. 근데 그 명단이 김종인, 이준석, 예. 지상욱, 함성득 이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에 대선 후보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변호사들이 이 사람들한테도 같이 줬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묻길래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선 관련해서 윤석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다. 당대표고 뭐 그 관련돼 있는 뭐 여의도 연구원 그 원장이었고 관련돼 있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든다. 돈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증언 부분도 빠졌고 청구서 부분도
부풀려졌다 하는데 그 부풀림 청구서 맞습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네. 일을 할 때 이윤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포함돼서 그리고 공표조사 같은 경우도 다른 업체보다 P&R이 저희 쪽에 싸게 줬습니다. 싸게 준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P&R도 고생을 했으니 금액을 올려라. 올려서 돈 받으면은 P&R도 줘야지 네. 해서 금액이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자체 조사 같은 경우도 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 이 인건비까지 다 보태 해서 만들어졌던 금액입니다. 예. 업체에서 그 금액을 부풀렸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계약서. 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정치선거 여론조사에 누가 계약서를 씁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쓰자라고 대미로도 후보자 의뢰 측에서는 안 씁니다. 흔적을 남기기 싫어서.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돈이 들어왔다는 것도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야 됐기에 엑셀 파일 암호화 장부라 해서 예, 예. 후보 그러니까 저만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했던 그렇게까지 그 하셨는데도. 이유적이거든요. 네네. 예. 뭐 이거를 평론을 해야 할까? 왜냐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실 그냥 일반적인 법 논리, 그러니까 만약에 상식과 법 논리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결과가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법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네, 네. 저는 뭐 이거는 기본적인 체증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법대생이 봐도 이상할 정도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였군요. 기본적인 법논리나 대법원 판례도 배치되는 판단이라서 제가 10% 정도에서 20% 사이가 우리나라의 극우를 지지하는 네. 뭐 지지율로 보이는데 사법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나중에 교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합니다만 저도 본업은 변호사라서 그렇죠. 사실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이게 이제 구형이 4년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죄가 나온 거는 저는 변호사로서 보았을 때는 좀 의아하다라는 의아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게 왜냐면은 뭐 조금 아까 단장님 얘기해 주신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 국민이 대통령 육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면서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그리고 상현이한테 얘기할게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을 안 듣네. 말이 많네. 네. 그렇죠. 그 말은 말이 많네요. 요게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상현이한테 얘기해서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상황을 좀 뒤집어 보겠다. 명태균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고 윤상현 의원은 이제 나중에 진술을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은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뭐 거듭 부탁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만약에 약속이었으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 공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투표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경 씨도 결국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강선 의원에게 뭐 전세금이니 뭐네 하면서 돈을 줬던 부분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이거를 그때 간사였는데 왜 알고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랑 다 맞물려 있어요. 공관위 위원들이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한테 들었지만 공관위 위원들에게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을까?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투표를 했는데 별다른 연고가 없어 보이는 김영선 의원이 물론 예. 뭐 여성 우대, 뭐 전문직 우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도 예. 이렇게 됐을까? 좀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 건가? 근데 특검 수사도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논리 자체가 사실은 평론할 가치조차 없는 게 계약서가 없었다. 누가 불법 행위하는데 계약서 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에서도 하나 웃겼던 논리가 전부를 배당받지 못했다. 예. 제가 이제 조직범죄를 자주 하니까 조직범죄 사건을 변호를 자주 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도 다 그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예, 예, 걔네끼리 계약서 안 씁니다. 네, 네. 그럼 이거 불법이 아니란 겁니까? 그리고 그 파트가 나눠져 있는 사람들끼리 배당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다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거나 네. 순식간에 배신을 하기 때문에 매번 그게 어그러지거나 누구한테 불공평하게 되거나 하거든요. 그럼 불법이 아닙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냥 이게 법 논리를 설명해 드리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예. 조리에 벗어나는 예.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사실 사법부의 흑역사 예. 전 구속 취소와 함께 흑역사로 남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의도와 그 불법판에 큰 시장이 열릴 거다. 아. 이제 모든 브로커 분들은 계약서 안 쓰시고 여러 사람한테만 돌리면 문제가 없다. 저라도 그러겠는데. 그렇죠. 이제 예.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 다 이제 이 판례 인용해갖고 난 다 배당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몇십만 원만 그 퍼센트로 받은 거니까 나는 문제 그렇죠. 없다. 주가 조작에 가담 안 한 것처럼 난 똑같다라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저희 당에서 대통령으로 배출이 된 사람은 맞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공천관리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피해자예요. 네.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저희가 민주당의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려면 저희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깨끗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에 잘못이 있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털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께 먼저 저희가 변화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표를 결정했다라고만 재판부에서 이렇게 결정문에 넣어버린 부분들이 아쉽고 특검 측에서 그러면 법원에서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낼 만큼의 어떤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이 사건이 되게 독특하게도 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게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의 뭐 공범 관계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재판부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무죄 판단을 한다고 해도 이때 공관위원들이 뭐라고 진술을 했다. 이 정도는 좀 짚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항소심에서부터는 그래도 어쨌든 뭐 무죄든 유죄든 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와야 국민들이 이 판결문을 좀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님 같은 분만 국힘에 있었으면 민주당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입당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우리가 피해자가 국민의힘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김건희 씨 얘기를 시작한 지 이제 8분째 접어드는데 아이고. 세 분이 나눈 말씀 8분 동안의 말씀만으로도 위법의 여지는 명명백백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모 씨라는 주어, 오, 강모 씨 나오죠. 접니다. 이 강모 씨라는 주어를 제외하면 강모 씨의 의견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배후를 좀 봤으면 하는 게 이 우인성 판사가 그 작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의 주인공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이분이 1심에서 무죄 선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런 선고를 한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이라고 머리가 좀 갸우뚱되는데 그래서 이쯤이면 김건희와 우인성 이 두 사람은 일종의 공동정범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가지게 하는 안타까운 판결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자, 우리의 본업으로 이제 돌아가 볼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경북도지사 선거입니다. 드디어 강 변호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예. 있으면 네네, 맞아요. 그런 지역이 나왔군요. 예, 오늘 방송에서 인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2025년 12월 30에서 31일에 양일간 TBC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주식회사 리얼미터를 통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이 조사는 경상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문제의 경상북도로 왔습니다. 네. 경상북도를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한 그간의 정서를 대표해주는 짤, 유명한 짤이죠, 이거. 강전혜 변호사님 여기 이 짤 아시죠? 예. 아니, 처음 봐요. 아, 처음 이거 보세요? 처음 보신다고요? 네. 이 유명한 짤을? 오. 예. 그래서 경북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6개월 국정평가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빨간색 부분 잘못한다 그리고 매우 잘못한다의 합계가 52%예요. 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경북도민들의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 다음 표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구 경북 정책 평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거든요. 자 단장님. 대구 경북 정책 평가에서 잘함이 28.7%, 잘못함이 53.6%,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네. 잘함이 32.2%, 잘못함이 50.1%로 예, 예. 나타났습니다. 정말 여기 경북 같은 경우는 제가 대구 쪽에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분들조차도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누가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되면 안 돼. 무조건 국힘이 돼야 돼. 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예.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엄청 강한 예. 지역입니다. 제가 이 두 표를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의 도표에서 정부 국정평가가 52%, 부정평가가 52%였는데 대구 경북 정책평가도 거의 똑같이 비슷한 나왔습니다. 네, 53%예요. 이 얘기는 경북도민들의 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올곧다는 네. 부분을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요. 나름 옳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네. 경북도민 득표율이 25%였거든요. 25%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13%가 옳은 거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보기에 13%의 변화 이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나요? 크다고 봅니다. 아, 큰가요? 네, 경북 쪽에서 13% 수치라면 예. 이거는 정당 지지도랑 같이 보는 게 더 유의미하겠네요. 그렇죠.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25%다. 네네네. 근데 대통령 지지도는 38%다. 예. 그 13%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사람이 네. 생긴 거군요. 예. 아마도 대통령이 외교에서 평가가 좋잖아요. 최근에 일본과의 외교가 좀 보수 쪽에서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평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보면은 21대 대선, 그러니까 작년에 당선되셨을 때는 경북에서 25%였는데 20대 대선에서는 23%였어요. 그러니까 실상 탄핵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2%포인트 올리는 그렇죠. 거에 불과했는데 반년 만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50%나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재명 정부의 대구 경북 정책 평가에서 잘함을 말씀해 주신 분은 28.7%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도표에서 정당 지지도는 또 25.8%고 표본 오차를 고려하면 굉장히 올곧게 모든 그래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정부 국정평가에 대한 수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정당 지지도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5대 52. 그렇죠. 그대로 쭉 가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네. 13% 네. 이제 긍정 평가가 있는 예. 거고요. 그거는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 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보수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셨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차가 3.4%라고 하니까 나머지 정당들은 다 오차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했어요. 개혁신당이 경북에서 이제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 그 보수 색깔을 갖고 있는 개혁신당조차 네. 사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합한 것만큼도 안 나온다. 그럼 어쨌든 개혁신당도 스스로 진보의 기치를 내건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진보가 아니라 보수. 보수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3.8% 오차 범위와 비스무리한 비율의 지지도밖에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구 쪽에서 무소속 출마 얘기들이 솔솔 나오거든요.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분들 빈자리에서 무소속 나오겠다고 하는데 개혁신당이랑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를 좀 유의 깊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곳인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저는 만약에 수성구면은 그래도 조금 낫겠지만 달성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박근혜 본인이 출마를 해서라도 한동훈의 당선은 막을 것이다. 사실 때린 거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보다 더 미운 건 그렇죠. 실무 책임자였던 한동훈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수성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박근혜 씨가 이제 복권 사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렇죠. 예. 본인이 출마를 해서라도 막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수성에서 박근혜가 나와서 한동훈이랑 붙는다고 하면 정말 압승을 할 것이다. 이게 자꾸 딴 얘기로 가긴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한동훈 전 대표 안 왔잖아요. 근데 네. 그때 유승민 전 대표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저는 의미가 있는 게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수에서 봤을 때는 중도 보수로 나갈 수 있는 당내 인물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진두지휘할 때 유승민 대표를 완전히 배제했었거든요. 예.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있지만 선대위원장이든 모든 역할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은 유세도 돕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아무 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장동혁의 단식 현장에 온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도 끌어안고 이준석도 끌어안지만 한동훈은 안 돼. 그렇죠.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바라보는 경북도민들의 시선입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즉시 단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응답했던 연령대가 40대와 50대가 그 지금 50% 이상으로 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뭐 더욱 긴밀하게 결속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응답했던 연령대가 70대와 20대에서 좀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숫자에만 집중해서 보면 즉시관계 단절 44.7%에 점진적 거리두기 플러스 협력적 관계 유지 플러스 더욱 긴밀하게 결속을 모두 합치면 43%입니다. 곧 45%대 43%의 의견 배분인 건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점진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네. 헤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직시관계 단절과 점진적 거리두기를 합치고 협력적 관계, 긴밀하게 계속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저도 그게 생각을 맞는 합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거리두기는 당장 저기 끝에 있는 더욱 긴밀하게 결속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예. 하자는 건데 결국 거리두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여서 53%, 54% 가까이가 그 단절을 원하고는 있다. 시기의 문제지. 예. 근데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게 33%다. 여기 그 보수세가 가장 강한 경북 대구에서도 이제 윤석열에 맞아요. 대해서는 이제 손절 분위기가 나고 있다. 네. 이런 게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비상계엄에 그렇죠. 대한 사과 메시지가 나온 거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가 점진적 거리두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즉시관계 단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점진적 거리두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 여론조사를 보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결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모름 12.2%예요. 이 잘모름의 정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무적 판단하기 어려운. 네, 저는 이 수치뿐만 아니고 앞서의 수치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그렇죠. 저는 네. 그리고 저렇게 나온 뭐 저 때는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저 조금 그렇죠. 반영이 안 됐겠지만 네. 지금은 조금 더 단절적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의 피날레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서적 그 초월자 그 박근혜가 정서적 초월자. 예. 뭐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국힘은 뭔가 항상 그런 절대자를 두고 거기에 줄을 서는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초월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윤석열을 손절해도 된다라는 예. 의견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서를 좀 경북도민들의 정서를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뒤에 몇 가지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곧바로 경북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먼저 보겠는데 이게 아까 강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녹아 있어요. 예, 네. 단장님. 더불어는 안 된다라는 없음 잘 모름이 55%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네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네가 누군지 알면 너네를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설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제든 말할 준비가 돼 있어. 그렇죠. 이런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게 범여권의 후보들의 모든 합계를 내보면 45%예요. 그런데
없음과 잘 모름을 합치면 55%입니다. 보통 잘 모름, 그러니까 아예 우리 눈 밖에 있으면 잘 모름이 좀 더 많은 경우도 많은데 이게 없음으로 노골적으로 그 설문조사 그렇죠. 하면서 없음까지 찍었다는 건 너네에서 누가 나와도 나는 안 적합도 찍어. 맞아.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그 올고진 정말 예. 줏대 있는 음. 그 판단을 보여주신 거죠. 그 경북이랑 대구랑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요즘에 네. 지자체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경북 쪽에서 가장 민주당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하면 역시 김부겸 전 의원이 계시겠죠. 김부겸 전 의원은 대구시장으로는 지금 뭐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 상황이라 나중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대구 경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경북도지사로는 올라오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대구시장으로 그렇죠. 거명이 되셔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볼까요? 일단 지금 현 도지사가 이철우 도지사인데 지금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30% 정도는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21%로 지금 그쳤고 예. 그 뒤로 지금 김재원 그 현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금 바짝 좀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없음 응답이 20.1%. 예. 그렇습니다. 앞선 후보 3명, 그러니까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김재원 현 최고위원,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지지도를 모두 합치면 또 50% 가까이 육박하는군요. 네. 이것만 봐도 압도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그래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럼에도 20.1%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철우 도지사가 1등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경북 도민들도 조금은 혼란스러우신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철우 지사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 물론 최근에는 좀 회복하셨다라고 네. 합니다만 그러면서 다시 활동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한동안 안 좋으셔가지고 네네. 좀 그런 부분도 있지 나는 않을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너네는 별론 것 같아. 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의 당을 달고 나오면 찍어는 줄 건데 지금 그 메뉴판에 올라와 있는 이 그 메뉴들은 선택하기는 좀 싫다. 물론 이게 국민의힘 마크를 달고 나온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지만 예. 당장 적합도를 보기에는 싫다라는 판단도 있을 네. 수 있을 것 어쨌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업이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렇죠, 최고위원을 그렇죠.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최고위원 하시면서 언론 스피커로 많이 활약을 하시는 게 좀 톡톡하게 효과를 보지 않았나. 원래도 인지도가 높으신 분인데 최근에도 방송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을 해서 추정을 해보면 경북도지사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누가 될지는 모른다. 같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2위, 3위권 후보에 참모라면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럼요. 없음 부분이 워낙 많고 저 없음들이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거나 네. 다른 사람들을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건데 예. 결국 당내 경선 적어도 한 3위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 거기서 이합집산이 또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네. 이거는 가정이지만 뭐 2위권이랑 3위권이랑 단일화를 해갖고 1위 네. 뭐 바꿔보자 뭐 이런 아.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잡는다고 하면 그것도 오차 범위로 훌쩍 넘게 1위권과 차이가 네. 날 수 있어서 여기는 오히려 당내 경선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변호사님 말씀처럼 없음과 잘모름의 퍼센티지가 25%란 말이에요. 저들의 표심이 4위, 5위권으로 만약 간다면 그분이 당선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경북도지사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힘들다. 안 된다. 안 되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리고 저거 3등이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저분도 저력이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그때 대통령실 행정관 하다 나온 조지현 의원한테 정치 굉장히 신인한테 예. 굉장히 작은 차이로 졌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아마 복당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3등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지역에서의 민심은 또 있다라고 생각이 예. 돼요. 지역구 관리를 특별히 잘하셨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 경선이 핵심일 것 같은데 경선 룰이 뭐 서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 네. 만약 70%로 된다고 한다면 네. 이 조금 더 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이 어필할 수 있는 후보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예. 전국적 지지도를 갖고 있는 김재원 최고가 아, 조금 긍정적인 예.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합집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렇죠. 그때 뭐 예. 포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캠프 하나 가져가는데 5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음. 적금을 어떻게 깰지 이런 고민을 예.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고민의 강도가 높지 않을까 예, 근데 싶습니다. 지금보다 어쨌든 대구랑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대구는 현역 중진 의원이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추경호. 추경호 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파워라는 것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분들끼리의 싸움보다는 일단은 대구 경북이 합쳐지느냐 그거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한 싶습니다. 6월까지 합쳐지는 건 대구 경북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저는 김재원 경북도지사, 최경환 경북 부도지사 뭐 이런 느낌의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북도지사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곳 충청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인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2026년 1월 13에서 15일 3일간 KBS 청주방송국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주식회사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이 조사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오차 범위는 충청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청주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4.3%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북 이재명 대통령과 현 지사와의 인연, 악연이 일단 머리에 탁 떠올라요. 네.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제일 먼저 살펴볼 건 충청북도민들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자, 단장님. 긍정이 65%, 부정이 28%. 이 긍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60% 이상으로 이제 긍정을 표시를 했고, 부정에서는 남성이 32%, 여성이 22%. 그리고 중도 성향에서 긍정이 67%, 부정이 26%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 중도의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를 합친 수치가 65%예요. 이것도 네. 독특한 게 보통은 예. 매우 잘한다보다는 잘하는 편이다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매우 너무 잘하고 있다가 높게 나온 거는 그만큼 강성으로 이렇게 그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네. 생각도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그 부정평가도 잘못하는 편보다 매우 잘하는 맞아요. 약간 좀 극단적이에요. 극단화가 돼 있는 약간 정치 구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충청북도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어디요? 충북 충주가 이제 제 고향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흔히 쓰이는 말로 할만한 늘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충북 도민만의 고유한 정서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시원하다는 거죠. 할 거면 매우 이렇게. 그렇죠. 하려면 똑대기에 이런 거인 거죠. 이런 그 충북 도민의 정서 속에서 충북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자, 단장님. 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지만 지금 그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민생 부담에 지금 여전히 경제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서 네. 인구 지금 감소하는 상황도 좀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완 대책이 이제 충북 쪽에서는 많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북 사람으로서 저도 저 부분에 공감을 하는 바가 충청북도는 사실 수도권 지역하고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남쪽에 있는 대전보다도 청주, 네. 충주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려 67%에 가까운 도민들이 한 의견을 내주셨다는 것은 이 분명한 문제가 여기 도사리고 있는데 기존의 지사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인프라가 서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청주는 고속버스 터미널 기준으로 목동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목동 가는 버스는 그렇게 자주 안 있는데
청주 가는 버스가 10분마다 있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리나요? 예, 딱 청주로 1시간.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막힐 때는 제 고향인 목동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자유롭고 버스가 진짜 10분, 짧으면은 막 7분 이럴 때 예, 예. 마치 마을버스처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거주는 충북에서 하는데 일자리 때문에 서울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보시면 지금 이 67%라는 비율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느 지역구보다도 사실 제일 높은 높습니다. 비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유력한 충북도지사 후보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 이거 하실 수 있으면 충북도지사 되실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충북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적합도를 한번 볼까요? 와 여기 진짜 지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래프.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예. 없음 무응답이 지금 49%, 예. 그리고 지금 중도층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지금 응답을 했던 층이 46%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충청북도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야말로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다. 네. 알 수가 없네요. 사실 오차범위가 3%인 걸 생각을 하면 지금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맞아요. 저는 방송을 사실은 방금 전까지 신용환 네. 지방시 부위원장 예, 얘기를 예. 했고 그래서 음. 또 아무래도 방송을 워낙 많이 하시고 전국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넉넉하게 이기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이유가 있네요. 자, 충청북 도지사는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차지할 안 수 된다. 없는 권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장님 네. 여기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아니면 팬심이라. 네. 욕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정말요? 네, 진짜로 말씀. 특수관계인입니다. 왜냐면 네. 고객제보다 1호고 그분이 2호가 2호예요. 신용환 교수씨랑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네, 지금 예측을 말씀해 주시면 희망 사항의 영역이 더 높겠군요. 신용환 교수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뭐 신용환 우리 조금 있다가 그 국민의힘 후보도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김영환 현 지사만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분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오신 분이고 예. 신용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 있다가 그렇죠. 이제 넘어가신 분이잖아요. 재밌는 매치긴 하네요. 그것도 좀 독특하다. 왜냐하면은 신용환 부위원장이 저는 옛날에 원희룡 캠프에 같이 있었었거든요. 다 관계가 있었네요. 네, 그때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선대본으로 다 합쳐지면서 맞습니다. 저는 대변인단으로 가고 저분은 그때 정책본부 이쪽으로 예. 계셨던 거죠. 그 이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다음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먼저 강찬일 변호사님이 말씀을 네. 하신 건 이 그래프를 보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거죠. 이게 충북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항상 좀 아까 경북지사 얘기할 때만 잠깐 얘기 할 말이 있었고 늘 네. 할 말이 없는데 네. 저희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재판도 우리 뭐 시작할 때도 김건희 여사 재판도 얘기했고 2월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오고 네. 당도 좀 내분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당내 경선을 하시려는 분이 당내 경선에 떨어졌을 때는 비용 보전도 못 받는데 네, 그렇죠. 지금 당장 나타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가 뭐 현역 프리미엄을 지금 거의 못 누리는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그 대통령 너무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오히려 높게 나왔었던 네. 부분들 있잖아요. 네. 저분이 저만큼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민주당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충북이 지금 나오겠다는 분 자체도 찾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 여러분, 충청북 도민들은 충청북 도민의 48%층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없다잖아요. 모름이 아니라 50%가. 나는 너네가 누군지 아는데 너네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안 된다. 저렇게 나와 버리니까 모름이 아니라 없다가 없다. 거의 예. 반이 나와 버리면은 근데 내가 한번 나가볼까 하는 충북이 사람들. 대구 느낌 나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리버스 대구 예. 느낌 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예. 확실히 충북 도민들께서 대통령 지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지난 정부에 많이 삐졌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앞서 살펴본 경북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되는 면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수치들이라서 아마 강단장님께서 이 두 지역을 이번 주에 동시에 다루려고 하셨던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맞지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거에서 두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재미있게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특이할 싶습니다. 점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전에 지사직을 가져갔고 아이고 경북은 그렇게 네. 했지만 충북도 역시 현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인 거잖아요. 그때는 대선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국민의힘이 가져갔지만 네.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완전히 리버스가 돼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곧은 대구와 그리고 항상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충북의 차이가 딱 보이는 그러니까 지역적 네.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충청이 뭐 대선 같은 데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충북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이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충주시장분은 그 충주맨 유튜브에 나오시는 그분이겠네요. 그러면 그분도 그 미디어 노출이 꽤 있으실 텐데 그래서인지 예, 프로. 아니 오차범위 생각하면은 저분도 그러니까 당내 경선으로 생각하면 포기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제가 충북 사람이라고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야 이건 충북 사람은 생각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다. 네. 아주 재밌는 그래프였고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면 충청북도지사의 지지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장님. 네, 없다가 30%입니다. 근데 이러면 김영환 지사님은 포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포기할 제가 수가 없겠는데요. 이러면 제가 그래서 이 신기해요. 그래프를 맨 마지막에 배치해 놨어요. 자, 두 분 해석해 주시죠. 여기야말로 진짜 공약과 선거 네. 유세요. 여기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이게 표본오차 한 3 3점 몇 퍼센트일 3%, 텐데 3.1%요.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표본오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2등 라인, 그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당내 경선은 김영환 현 지사가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구심점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김영환 현 지사가 포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그럼요. 예, 이거 여기는 김영환 지사가 생각보다 여기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경선하고서는 어떻게 뭉치느냐 아, 요거를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치열해서 그 본선거보다 민주당 그 경선이 더 치열한 걸로 알고 있고 감정의 교류 매우 심하게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지사님 포기하시기는 어렵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경선 떨어진 사람이 그쵸. 무소속으로 출마 못 하잖아요. 네. 김영환에 대해서 지지 선언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부지사 저건 왜냐면 민주당 그쵸. 출신이니까. 민주당 출신이고 아마 안면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이- 모릅니다, 여러분. 충북 여러분. 없다가 그런 거 30%예요. 진짜 재밌어지는 거죠. 자, 두 분이 아무리 의견을 개진을 하셔도 충청북도에 없다는 30%고 모르면 10%입니다. 아무리 떠들어 보셔야 저들의 지지세를 가져오는 자가 승자가 승자다.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합쳐도 한 40% 될 거거든요. 9887이니까. 네. 김영환 플러스 30을 하면 40이 넘어요. 4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가 가장 큰 팩터다. 이게 단일하고 나발이고 뭐 저쪽에 붙고보다 없다를 누가 가져오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보여지네요. 예. 자, 그 우스갯소리로 충청북도는 사실 충청도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투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충북 사람들도 자주 쓰는 대표적인 사투리는 아니고 표현이 이게 있어요. 뭐요? 뭐요? 네, 뭐요? 뭐요? 있어요? 자, 충청북 사람으로서 저는 이 그래프를 처음 보고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뭐요? 그래야? 근데 없다가 30이고 모름이 10이잖아요. 그럼 뭐요? 이렇게 될 거고 두 분이 만약에 저걸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충북도지사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뭐요? 이렇게 뭐요 세 번으로 이 그래프를 다 표시할 수 있는 충청북도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서 경북도지사와 충북지사 다 살펴봤고요.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한 말씀씩 총평해 주시죠. 저부터 하면 그 주대의 대구와 갈대의 아니, 아까 충북이다. 경북. 주대의 경북과 갈대의 충북이다. 주대와 갈대. 예. 주대와 갈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도지사 선거는 너무 궁금하네요. 뭐요? 분명히 민주당에서 김영환 지지한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럼 100%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제가 알기로 사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지방선거 중에 거의 유일하게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여기는 정말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네. 이 결과가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경선도 궁금하지만 본선도 본선도 궁금한 궁금하다. 거의 지금까지 나온 지역 중에서는 유일한 지역이다. 역시 캐스팅 보트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구에서 누가 이 왕좌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향방이 일희일비가 엇갈리겠지만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청북도지사만큼 치열한 선거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대구시장과 네. 울산시장을 진짜 살펴볼 재밌겠네요. 거예요. 오, 자, 다음 다음 주는 주- 저 분량 좀 넣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시겠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주 또 단장님 준비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작단 방송이 오늘로 4회차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분명 다른 분이 쓰신 댓글일 텐데 4번 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참 좋은 방송인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아요? 라는 댓글. 자,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우시다면 메디치 미디어의 가장 큰 힘이신 여러분이 조회수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뵙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